동시호가 때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콜옵션들이 깡통이 나버렸고요. 대음봉 보이시죠? 그대로 그냥 수직 낙하가 돼서 마무리가 돼버렸는데, 문제는 이제 깡통이 났다는 게 뭐냐면, 콜옵션이 지금 결제가 되긴 됐는데 340짜리 같은 게 25만원짜리 옵션이었는데 동시효과상 28,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깡통이 나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콜옵션이 전사를 해버렸다. 안녕하십니까, 하생원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월 11일 현재 시간 15시 4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옵션 만기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국내 증시 좀 보고 또 금리 좀 체크하느라고 오늘 영상을 좀 늦게 찍었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지금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고, 변동성이 오늘 밤에 10시 반에 CPI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오후 시간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동시효과의 대참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국내 증시를 오랜만에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국내 증시는 동시효과 때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동시효과 때 급락이 나와서 콜옵션들이 깡통이 나버렸고요. 콜옵션들이 깡통이 나버렸습니다. 동시효과 때 주가를 보시면 동시효과 직전에 있었던 주가가 2554포인트였는데 종가상 2540포인트로 14포인트가 빠져버렸고요. 코스피 200 주가 또한 동시효과 때 급락이 좀 나와버려가지고 342.28포인트에서 340.28포인트로 2포인트가 빠져버렸습니다. 대음봉 보이시죠? 그대로 그냥 수직 낙하가 돼서 마무리가 돼버렸는데, 동시효과의 프로그램 메모리 좀 나와서 그렇고, 문제는 이제 깡통이 났다는 게 뭐냐면, 콜옵션이 지금 결제가 되긴 됐는데 340짜리 같은 게 25만원짜리 옵션이었는데 동시효과상 28,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깡통이 나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콜옵션이 전사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오늘 좀, 이거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만 제가 봅니다. 저는 위클리를 잘 보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옵션을 보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의미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효과의 지수가 좀 밀려나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도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 나스닥을 설명드리면서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국내 쪽은 대참사가 나서 대박이 난 분들도 있겠고, 대박까지는 또 아니겠습니다. 대박까지는 아닌데 아주 기사회생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반대로 피해를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 그래서 콜옵션 쪽이 처참하게 좀 상황이 마무리가 좀 돼버렸습니다. 자, 지금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증시는 어저께 증시가 버텨냈습니다. 정말 강력하네요. 사실 어제 다우지수가 새벽 3시까지만 해더라도 크게 버티지를 못했죠. 크게 버티지 못하고 그냥 보합권에서 그냥 흐지부지 하고 버티는 모습 속에 있다가 장 막판이 들어가면서 4시경에 한번 힘을 내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4시경, 제가 어제 이 시간까지 있었거든요. 그대로 말아 올리면서 땡 치고 다시 밀렸다가 지금 상승 마감, 고점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은 여전한데 지금 5일선으로 올라타게 돼버렸거든요. 5일선으로 올라타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제 새벽 5시에 윌리엄스 총재께서 발언이 좀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언이었고요. 사실 원래 그분께서 좀 매파적이신 분이시고 투표권이 있으신 분인데 그냥 그 정도의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급락도 나오긴 나왔었거든요. 근데 워낙 어제 지금 현물이 강한 상태라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제 이 시간에 순간적인 급락도 일순간에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 이 힘 자체보다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대로 마감을 하였고요. 아침까지 올려놓은 집과 이후에부터는 지금 현재 행보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거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이 주가의 움직임의 주된 원인이 누구냐라고 보면 엔비디아예요. 지금 다른 종목군들도 물론 이제 메타도 있어요. 메타도 물론 주가 흐름 자체가 강력하게 4%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거는 분명하게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엔비디아가 모든 시세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거죠. 어저께 제가 자료를 계속 만들어서 보내드렸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아주 연관성이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단기 조정을 받으면, 엔비디아 때문에 단기 조정을 받으면 주가 영향을 받고, 엔비디아가 양봉을 띄우면 같이 양봉 올라가고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이 워낙 세서요. 지금 이 친구가 올라온 게 제 기억상 며칠째입니까? 5거래일째네요. 5거래일 연장 주가를 올렸단 말이죠. 근데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연초에 주가가 개장을 하면서부터 무너져 버렸었던 거죠. 근데 얘네들이 무너지면서 깨졌던 주가였고, 나스닥 일봉을 좀 보시면 지금 어느덧 1월 초순 때, 1월 개장했을 때 주가 위치까지 되돌아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급락을 맞고 다시 급반전을 한 상태인데, 이 V자 반등 형태인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에 들어왔다 볼 수 있겠죠. 쌍고점에 걸려 있으면서 여기서 더 뚫고 갈 거냐 아니면 다시 내려올 거냐의 싸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엔비디아의 피로감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냥 힘에 의해서 우거적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왜 국내 증시 만기를 좀 봤냐면, 국내 증시 만기 때 반도체 쪽의 주가 움직임을 좀 면밀히 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국내 쪽의 실적 때문에 이 거래일 전에는 나스닥도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재 나스닥 쪽에서 특히 엔비디아의 필두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 흐름을 100% 동조 동의하기에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보는 뷰예요. 그래서 그 측면 때문에 주가의 압박력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제 계산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CPI가 관건이 되는 건 사실 아니라고 좀 봅니다. 저는 CPI를 별로 중요하게 지금 구간에서 보지 않고 있는데, 시장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 빌미가 좀 필요한 거예요. 움직이기 위한 빌미. 지난 새벽 5시도 요 구간 때도 보시면 뭐가 있었냐면, 결국은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 빌미가 돼서 단기 급락이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발언 이후의 주가 흐름이 결국 현물이 또 붙잡아 놓는 이런 현상인데, 이걸 트렌드적으로 지금 전환을 시키려고 하면, 또는 트렌드를 유지하려고 하면 빌미가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근데 과연 그 빌미가 누가 작용을 시켜줄 것이냐가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CPI 쪽에서 그 흐름을 좀 감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우지수가 지금 피로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 근데 여기서 버티고 만약에 더 슈팅을 준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다우지수가 지금 일봉상에 보시면 고점을 갱신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미 고점을 갱신한 상태에서 1차 조정을 받고 다시 바운스를 주면서 돌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급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특히 나스닥 급락에 대해서 예측해드리고 말씀드렸을 때 부분인데, 올라가는 거 좋다 이거죠. 올라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 이거죠. 내려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 이거죠.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그 흐름에 있어서 정확한 움직임이 있고 비정확한 움직임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거래가 계속 없어요. 거래가 없는 파동은 무슨 일이 생긴다. 거래가 없으면 힘이 세다라는 논리가 있긴 한데, 그건 왜 그러냐면 심리적인 부분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끌어당겨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설명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 어제의 증시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있는데 그 시세가 오래 버티지 못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개장 초반에 주가가 빠르게 급락했던 이유, 빠르게 폭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가 없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쓰러져서 죽어버린 상황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거래가 상대적으로 너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현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방금 국내 선물, 국내 옵션 만기를 체크해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국내 증시는 지금 현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동시효과가 빠졌던 이유도 현물이 빠졌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선물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선물이 움직인 것은 얘들이 거래량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들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데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다고요?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왔다고요. 그럼 결국 현물 때문에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현물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다 오케이다 이건데, 그 현물에 대한 부분들 또한 거래가 마르기 시작했다. 그럼 결국은 유동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유동성이 감소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의 파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현재 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외국인들이 엔비디아 쪽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봤다고 하면 우리 시장도 아마 받치면서 관련 섹터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동떨어지게 가는 걸 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방어 전략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PI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CPI에 대한 부분에 그런 뭐 의미 이런 부분을 크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좀 봐요. 이 부분 자체에 대한 의미를 아주 크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뭐 말을 갖다 붙이면 되죠. 여기서 CPI가 떨어지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으니까 연준이 빨리 금리를 좀 내려줄 거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어저께 윌리엄스 총재도 말씀을 하셨, 새벽이죠, 오늘 새벽.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뭐 그렇게 금리 인상 빨리, 인하 조급하게 할 필요 없어. 이런 뉘앙스란 말이죠. 근데 결국은 금리 인하는 할 거예요.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건데, 관건은 뭐냐면 지금 연준이 급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지표로 그거를 계속 조작을 하려고 해봤자, 이제 시장에서도 그게 맥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같이 피로감 있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또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그걸 1월달 초순에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오늘장이 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생각보다는 나스닥이 특히나 생각보다는 현위치 구간까지는 좀 많이 올라온 건 있다. 특히나 이 구간대를 지금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 구간의 음봉이 상당히 컸던 음봉이거든요. 이 구간의 음봉을 지금 공략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만약에 이 구간에 대해서 이겨낸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완전히 띄워서 이렇게 새로운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대에서 이 상승 흐름을 시장이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상승 구간을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과감한 복수를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자리가 뭐 지표에 맞춰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지표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주가의 위치의 레인지가 그만큼 중요한 구간에 도래하였다. 그래하여서 여기서 돌려세우면 강력해질 것이고 밀리면 커질 것이고, 이 두 가지에 대한 길이 오늘 저녁에 결정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간의 움직임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19시부터 20시경 정도가 되면 지표를 앞두고 포지션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해당 시간대 좀 주목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